마을에 인사이트를 주는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북클럽, 마을 인싸클럽 2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을 인싸클럽 진행을 맡은 이양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공식적인 방향으로 가죠. 네, 좋죠.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저는 안녕하고요. 저는 하이진이라고 합니다. 짠! 뭔가 변화를 부담되는데.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어요. 저는 먹성이 좋아 썽이었는데 1회 들으면 아시죠?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썽이입니다. 왜 설명 안 해요? 성깔 더럽다는 얘기 해야지. 네, 다이어트 하느라 먹성은 안 좋아지고 성깔만 나빠지고 있는 썽이입니다. 네. 네, 저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고 있는 아마입니다. 네, 전 여전히 텍스트에 쌓여있는 예, 217입니다. 네, 지난주와 똑같은 날 녹음하고 있는. 어머, 저희가 뭐가 돼요? 그러게. 네, 저희 근황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근황 얘기하면 되나요? 네, 그냥. 1시간 달라졌으니까. 네. 그냥 얘기해 주시죠. 왜 또 나 먼저요? 나 다음에 여기 안 앉을 거예요. 네, 우선 저의 근황은 저 여전히 다이어터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네 하이진이로서 요즘의 근황은 뭐 특별한 일 없이 아프지 않고 지내는 게 근황 아닐까 싶습니다. 주말에 도쿄 갔다 오셨나요? 제가 도쿄 어땠어요? 어머 다시 한번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타이카냐마 여기서 내리면 러쉬 매장이 있어요. 향으로 먼저 반기는구나. 향으로 먼저 반겨서 러쉬를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러쉬를 들어가서 뭘 사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슈프림 옷가게가 있습니다. 거기 잠깐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카라멜 집이 있어요. 이제 카라멜을 사가지고 문 닫았다면서요? 네, 그래서 먼저 가야 돼요. 그 전에 츠타야를 가면 자리가 너무 없어서 네 먼저 아침 일찍 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저는 갔다 왔다고 할게요. 네. 6번째 방문. 우와. 네, 저는 요새 부모님과 내기를 걸었어요. 그래서 내기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도박? 미션. 어려가 없는 데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빠도 술을 좀 줄이시고 너무 애주가셔서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술을 좀 줄이시고 노후의 삶을 이제 설계하기로 했고 엄마도 건강한 삶, 뭐 저도 좀 주체적으로 살자. 매일 시체처럼 누워 있었거든요. 집에만 오면. 네. 주체적으로 누워있으려고. 네. 좀 더 자신 있게 누워 있으려고. 네, 그래서 그런 미션을 각각 정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근데 그거 얘기 안 해요? 뭐야? 왜 부모님 것만 얘기하고 자기 건 얘기 안 해요? 자기 정- 미션 얘기 안 해요? 내 근황 얘기하는 시간인데 부모님 근황 말고. 네, 그래서 저의 미션은 뭐냐면 일단 토익을 따는 거. 영어 공부를 늘 한다 하고 책만 펴놓고 앞부분만 너덜너덜 해가지고 정말 토익을 이번엔 따보자 해서 토익 따는 거랑 좀 자격증 하나 따는 거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개. 5월 24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5월 24일. 갑자기? 시즌 오늘 그때 끝나요? 5월 24일까지 그 미션을 각자 완수하기로 서로 일단. 그럼 완수하면 뭐 있어요? 성취감? 아, 정말?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에요? 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그런 거죠. 네. 100만 원 내기예요, 100만 원 내기. 나쁘지 않다. 진짜 도박이다. 진짜 도박. 네.
저는 잘 살고 있는 와중에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리를 찾고 있는데요. 뭘 해야 내가 이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냥 그런 거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성희님과 함께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어머, 성희님처럼 YDM?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독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와, 그거는 진짜 독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 영화도 한 편 보고 우와. 이게 뭐예요? 크리에이터 하고 싶은 클럽이라고 거다. 해서 우와. 뭐예요? 지인들이랑 이렇게 좋은 공간 가보고 와. 약간 영감 진짜요? 키워주기. 와, 너무 멋지다. 공간 좋아하는데. 진짜? 공간 말고 이게 공간 좋아하신다고. 공간 가는 거 좋아해요. 스페이스 가보고 그런 클럽 하나 같이 또 하게 돼가지고. 진짜? 네. 아직도 계속- 모집해요? 네? 계속 호감 같지만 지금 배달 안 하잖아. 아니. 아직도 모집해요? 모집이 하필 오늘 끝났어요. 거짓말이야. 저거 거짓말이야. 맞아, 거짓말이야. 그러면 시즌 2 때 제가 먼저 연락드리는 걸로. 아이고 기약없다. 시즌2는 언제 생길까? 그거 몇 회예요? 횟수로 잡고 오늘까지 뭐 보통 한대 한 분기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횟수 없고 시즌 1이면 영원히 한 시즌 계속 가는 그래. 거예요. 나 너무 진척이었다. 너무 포기해. 됐어. 네. 전 근황 없습니다. 어머, 왜 없으세요? 같은 날 녹음하는데 아니, 무슨 자꾸 이러시기에요. 제가 보니까 일터에서 작품 사진 찍고 가신 거를 페이스북에 남기셨더라고요. 어디 일터에서. 어디 일터? 플랫폼 창동 61에서 아. 감성샷 찍어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요 눌렀죠. 아하. 네, 저도 감성? 누르고 싶었는데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친구 안 하시는 게 봤어? 버릇이네요. 그러네. 헤어졌어요. 지금 일 안 하시고 감성샷 찍고 가셨다. 이러면서 했어요. 일은 아하. 하셨어요, 근데.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이영님. 저도 딱히 근황이 왜 그렇죠? 그러시는 그러니까 왜 거예요? 이렇게 삶이 건조할까요? 네, 우리들이 그냥- 건조한 걸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건조? 아니 아니, 저희도 지금 영어 저희가 끌어모아서 그냥 얘기했는데 가족 얘기했어요. 지금 저희 질리신 거 아니죠? 8회에서 4회로 줄어드는 거 아니야? 책 두 번 읽고? 그래서 다음에 좀 근황을 좀 살쪄서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마수다 문해학기의 지적 자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이 책 내용은 저번 주에 얘기를 했고, 이제 우리 마을 도봉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수다 문해학기가 대표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주장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이 도봉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싶으신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싶으신지 얘기하면 좋을 이번엔 것 저부터 같아요. 얘기하도록 네. 할게요. 네, 자꾸 나이 먹지 마요. 왜? 눈이 마주쳐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네. 저 도봉구에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걸 딱 사전에 듣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 도봉구를 생각보다 좋아하더라. 라는 생각이, 생각보다요? 생각보다. 그래서 보통 친구들은 나 뭐 한 200억 정도 생기면 저기 뭐 한남동, 뭐 성수동 이런 데 갈 거야 하는데, 저는 한 그 정도의 돈이 있어도 이 동네를 안 떠날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내가 왜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뭐가 좋아서? 라고 했다 보니까 도봉구가 되게 평화로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평화를 되게 사랑하더라.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했을 때 저는 뭐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고 하지만 이 네. 지적 자본론 책에서 저는 라이프 스타일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를 약간 좀 다듬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 도봉구를 빗대어 말했을 때는 약간 평화로운 거를 좀 이렇게 좀 다듬으면 안 되나? 서울 아레나를 비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맞아요. 비꼬지 않죠. 우리는 비꼬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창동역이 요즘 되게 바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거 보면 약간 마음 아프고, 그래서 이제 남은 부분들을 좀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맞아요.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의 도봉도 참 좋은데 네. 높은 건물 없는 맞아요. 넓은 건물 없는 네 그러네요. 그렇죠. 맞아요.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네요. 어떤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아, 저도 근데, 네, 아레나를 비꼬는 건 아니고요. 네, 저 많이 아레나 나온다. 네, 아레나 좋죠. 아래 나는 좋지. 우리 애기들 보고 집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좋은 건데, 어쨌든. 어느 수 얘기? 있나? 집까지 걸어가는 거 맞아요? 따릉이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30분 걸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막차 끊길 염려 그쵸, 없이. 그런 염려 없죠. 그렇게 애기들과 놀 수 있다는 거, 우리 애기들 볼 수 있다는 거 좋은데. 이게 많은 다양한 애기들 못 볼 수도 있어. 돈 많이 필요할 수 있어. 네. 애기들 대신 중국 열렬 팬만 볼 수 있어요. 중국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저도 도봉구가 되게 생각보다 편한 게 없어요. 스벅도 그 흔한 스타벅스도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뭐 그 흔한 뭐 유명한 것들도 별로 없는 그런 걸로 백화점 없어요. 네, 백화점도 도봉구에 없고. 유일하게 백화점 없어요. 맞아. 백화점 대학병원도 없네. 없고. 그런데 근데도 슬퍼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브랜드 마트는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사업을 벌리기보다는 좀 더 잘 살게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지금 주거 지역이 많은데 이 주거 지역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너무 중요하지만 배드타운인 도봉구를 굳이 사업화하기보다는 좀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만의 동네, 우리 고향 같은 동네로 만들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해봅니다. 이 책을 읽고 많이 했어요. 네. 전 질문이 있어요. 그 하이진님한테. 그 뭐요? 다이칸야마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다이칸야만 사실 좀 부촌에 아, 속해 부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점이 의 타겟층도 50대였고 어느 정도 이제 부유하게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사실 그 동네에 살고 계시는 거거든요. 높은 건물도 많이 없고 주택가들이 집들도 되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고 네 우리 서울 안에서 찾으면 성북 성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다이칸야마 그 스타일 그 글을 읽으면서 사실 그 정도 큰 규모의 네. 서점이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뭘 많이 사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중앙에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네, 많은.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주택가에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택가에 이런 것들을 지어서 장사가 되게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주택가니까 우리한테 만약에 이걸 지어서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그 취향이며 큐레이션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다이칸야마. 근데 이제 전 가보지 않았으니까 가보신 분이 얘기하시면 바쁘시네요. 다이칸야마 괜히 갔다 영- 왔어. 영원히 고통받고 있어. 지금 내가 도봉구에서 다이칸야마를 얘기하게 될 줄이야. 근데 다이칸야마의 사실 그 쯔타야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그런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 내용이나 이런 기획 방향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내 취향에 맞는 곳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도봉에 이게 있다면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도봉구의 65%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은 지진 때문에 아파트가 사실 맨션 형태나 이런 높은 층에 없어요. 다이칸야만 특히나 주택가나 단층 구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택가의 이런 넓은 규모를 지을 수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기존에 있는 공간,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한다라고 한다면 공간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의 공간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65%가 아파트인데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존의 공간? 저는
이제 그래도 대표성에 있는 이제 구민청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구민청이 생긴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민청 개관이 10월 말에 이제 개관을 했는데 정식 개관은 뭐 연말에 했지만 그래서 그 공간이 사실은 이렇게 좀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할 수 있는 좀 이런 곳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구민청 혹시 가보셨어요, 성희님? 네. 어떠셨어요? 되게 텅텅 비어 있다, 휑하다 이런 느낌이 그 많았어요. 일부러 비워놓은 거 아니에요? 누구 나와서 쓰라고? 근데 공간이 또 닫혀 있더라고요. 비어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 책을 읽으면서 구민청이 왜 확 생각이 났냐면 고객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 했을 경우 이거를 고객이란 단어를 주민으로 바꿨을 때 주민의 가치, 주민의 가치를 과연 구민청에 담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되게 들었어요. 주민으로서 내가 이 공간을 사용을 하고 싶은데 미리 예약을 할 수 없는 시스템, 내가 지금 당장 갈 수 없는데 전화 예약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현장 가서 직접 예약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공간이 생기기 전에 구민청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민청처럼 구민의 공간인데, 과연 우리의 소리를 들었을까? 우리의 욕구를 파악했을까라는 의문 같은 거. 근데 저는 구민청을 그렇게 예, 비하는 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사랑해서 그치. 좋아해서 맞아요. 좋아하니까. 마이크 가지고 너무 크게 웃었어. 아 근데 저도 구민청이랑 비슷하게 구민청은 아닌데 옛날에 친구랑 얘기를 나눴던 것 중에 도봉구에 생각보다 도서관이 진짜 많다. 맞아요. 동마을 도서관도 있고 마을 도서관도 있고 뭐 각 구립 도서관도 있고 뭐도 있고 하고 이거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그때 친구랑 나눴던 얘기는 뭐냐면 근데 이 도서관에 있는 책이 다른 도서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비슷한 책들? 이 도서관들이 사오는 책들이 다 비슷하고 그렇게 비슷하게 진열을 해놓는데 그게 아니라 동마다 그 특징을 살려서 그 동의 도서관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도봉동에는 좀 더 연세가 연령층이 연령층의 분포가 좀 다르잖아요. 학교가 좀 밀집해 있는 동이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들을 좀 많이 해놓고 그걸 특정으로 한 도서관으로 해놓고 그 도봉동 쪽은 산악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연 이런 무숫골 농사 짓는 도봉동은 제가 얘기할게요. 네. 그런 걸 해놓다든지 좀 이런 각 동마다 특징을 살려서 권역별 특징을 살려서 마을 도서관을 좀 특색 있게 구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친구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지적자본론을 읽으면서 그 얘기가 그 생각이 더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도봉구에 있는 이 각 권역별 도서관을 그런 권역별 특징에 맞춰서 한다면 나 유아서적을 좀 자세히 읽어보고 싶어 하면 여기 가면 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다더라 해서 거기 갈 수 있고 나는 잡지를 좀 보고 싶어 하면은 여기 가면 그 잡지를 매번 볼 수 있다더라 하면 거기를 갈 수 있고 이런 수요가 좀 파악이 되지 않을까? 그럼 그거에 맞는 정책을 또 다시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랑 좀 이어지는 건데 츠타야도 사실 시부야에 있는 츠타야는 이제 완전 젊은이의 거리잖아요. 시부야는 사실 시부야는 그래서 거기는 책을 사거나 이런 거보다 그 취향에 또 맞게 그 연령대나 이렇게 이용객들한테 맞춰서 게임, 뭐 만화, 그래서 렌탈하는 경우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도봉구에 도서관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생긴다 그러던데? 또요? 네. 너무 현실반응. 더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생기면 좋게 생기나 보다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하게 그렇죠? 근데 그래, 알 그 도서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용객의 굉장히 많은 수가 공부하러 온다는 거예요. 열람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이 열람하는 곳이냐, 책이 중심이 아니라 공부하는 그쵸, 곳으로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느냐. 맞아요. 근데 도서관이 지향점이 보니까 그런 공부하는 쪽이 아니라 문화생활의 허브처럼 하고 네. 싶은데 그 열람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옆에서 떠드는 것도 싫어하고 도서관에서 어떤 행사하는 것도 싫어하고 맞아요. 이러는 상황인데 도서관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박해호처럼 안 되나? 분위기 공간을 공부하는 공간이 아닌 그냥 누워서 책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면 아 여기는 공부하는 데구나 여기는 정말 그냥 토론하는 데구나 이게 되지 않을까 근데 싶기도 요즘 다 하거든요. 공부 카페에서 하지 않아요? 도서관에서 하지 않아요? 제가 많이 또 이용하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는 현역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들어볼게요. 주변 친구들이 좋겠다, 현역이라서.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그 도서관을 꽤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공부를 하던 카페를 안 가는 친구들은 네. 꼭 도서관만 가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가면 일단 은근히 책도 열람을 하게 되는데 일단 공부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을 때 근데 왜 우리 동네 이렇게 널리고 널렸는데 너 왜 서울 시립도서관 가고 학교 도서관 가고 그러냐 했을 때 그 친구들 대답에서는 가는 김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였어요. 가는 김에. 네, 서울시립도서관도 사실상 이렇게 막 센트럴에 있다라기보다는 좀 네. 올라가지 않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 가는 길이 되게 산책하는 느낌이 있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가서 내려왔을 때 해와 그쪽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쪽에서 뭔가 즐길 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하니까 간 김에 오는 것도 많았고 머릿속에 지도. 서울 도서관 아니고요. 네. 서울 시립도서관이 따로 있어요? 아 몰라요 저 근데 아무튼 지금 그렇게 지도- 들었던 것 같아서 지도 암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정독도서관 얘기하는 건가? 그러고 있었어요. 거긴가? 아무튼 나도 네. 정독 도서관 같은데. 아, 그런가 그러면 봐요. 네, 이 동네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뭐야? 이 동네 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동네 도서관 네. 그거는 이 동네 오는 도서관은 그냥 이 동네 정말 귀찮으신 분들 네 주민 날씨가 추운데 안 가려고 딴 데 안 가려고. 현역이 아니면 아닌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아 저기 다 몰리니까 이쪽에 공부도 잘 근데 되는. 생각해 보면 저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나가는 것 같아요. 도봉에서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다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맞아. 것 같고 지적자본론 책 빌려보신 우리 아마님께서는 어디서 빌리셨어요? 저는 우선 책은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라고 바코드가 박혀 있고요. 제가 이거를 대여를 한 곳은 기적의 도서관.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그 상호대차로 받았는데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의성만 생각하는 편이에요. 도서관을 이용을 할 때는 가까운 곳을 이용을 하고요. 사실 저는 시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퇴근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 정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거기 좀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고등학교가 바로 그 앞에 있는 데였고 그 이후에 살아서 이제 그래. 다니면 삼청동 거슬러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나는 거기는 굳이 안 가. 아주 필요한 경우 아니면 안 가라는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질렸대. 이게 조용히 하세요. 좀 있으면 귀농하실 것 같아요. 사람의 그냥 기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하게 되네요. 아마님은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지금 성희님도 그렇고 혹시 217님도 도봉에서 쭉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렇게 도봉에 쭉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도봉에 애정은 있어요. 애정은 있는데 자꾸 나가요. 맞아요. 친구들이 밖에 살아요. 그렇지. 그것도 맞아. 그래서 자꾸 밖에 나가다 맞아, 보니까 지금처럼 정독도서관, 저에게 정독도서관은 굉장히 핫한 곳이에요. 와, 정독도서관 왔다! 이러는데, 지금 맞아요. 여기, 이사 오셨거든요. 도봉구로. 네, 이사 오신 지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중앙에 계시다, 이제 동대문구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사실, 도봉에서 사시다 보면, 지금은 도봉 좋잖아요. 저 그쵸? 지금 아주 만족도 진짜 그죠. 90 여유로운 삶과 5%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저는 이 한적함 이런 게 너무 좋고 저희 좀 돌아가서 질문으로 돌아가서 네, 저희 의견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하이즈니님도 좀 불편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전 직장은 아니고 2017년도에 그 다녔던 직장의 뭔가 모토 같은 거 그게 삶의 전환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 어디? 아, 뭔가 회사에서. 그 이후에 뭐 삶을 제한하는 게 거의 이제 미션처럼 있었는데 솔직히 거기서 무슨 삶을 제안했나요, 있으면서 거기서? 그냥 삶이야. 그냥 얘기할게요. 석유 이후의 삶. 석유 이후의 삶. 이노베이션한 삶. 그러니까 뭔가 뭐 생태적이거나 뭐 킴포크 얘기하면서 그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게 좀 그 당시에도 불편했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이게 더 나은 앞서가는 삶의 방식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라는 그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한다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는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도봉에 우선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항상 복잡한 거를 피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도봉에서 산다라는 게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내에 나가기가 많이 시간적으로 걸려서 그거는 좀 불편하기는 한데 우선 이 한적함, 도봉만의 특성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지적 자본론이라고 요 책 내용과 연결 지어서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이쪽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고 싶다면 저는 농사를 짓고 싶어요. 여기서요? 농사 짓는 데 많잖아요. 그쪽에. 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지적 자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하코다테 치타야 서점 그 부분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기존의 치타야랑 다른 거는 이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맞아요. 거기에 맞게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도봉의 지역적 맥락을 짚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도봉이 기존에 갖고 있는 지역 자산, 그냥 정말 기본적인 인프라가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저는 친구들한테 도봉을 얘기할 때 서울시에 있는 시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시골로 와. 라고 하는 게 그게 저는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도봉산 있고 그 앞에 무스골 있고 무스골에 그런 친환경 농장이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있고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이게 좀 강점이 되고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저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게 도봉구의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농경 생활로 돌아가는 거는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진짜 좀 도서관 얘기랑 연결을 짓자면 도서관이나 그 치타야 서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관점으로 가자면 아까 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공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치타야 서점처럼 거대할 필요는 솔직히 없는 것 같고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되게 공간들 공간은 굉장히 좋게 조성이 되어 있지만 콘텐츠가 없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해서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질문 2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건가요? 3번으로? 이거 3번 그럼 먼저 해주실래요? 질문. 3번 뭐예요? 네, 이제 마스다 무네아키는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고 또 이렇게 제한을 가시화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디자이너라고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그럼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신지 아니요. 저는 디자이너가 근데 그 지금 벌써 친구들한테 여기 와서 놀아. 그렇게 디자인 아닌가요? 제한하는 네. 그런가요? 그렇죠.
디자이너라고 하기엔 너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전문성 아마 네. 붙였잖아요. 아마. 근데 이제 막 그렇게 거창하거나 진짜 전문적인 게 뭐 전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고 싶은 거를 제안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써니님께서 부차적으로 그 질문 들어온 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몇 개 공간 같은 경우에 도봉구대 이제 저는 아까 하이진이님이 얘기한 구민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는 공간 중에 하나기는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렇다 할 컨텐츠가 있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으로선. 근데 거기를 찾아주는 주민은 있어서 그 공간은 우선 주민으로 채워졌다라고 해서 그 공간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제가 알고 있는 공간이 평화문화진지가 있고 네네. 또 이거는 업무적인 부분으로 연결됐던 건데 방학 중에 꿈비터라는 공간이 조성이 됐어요. 중학교에. 네, 네네네네. 중학교 내에 이제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방향을 삼아서 만든 공간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그 공간에 정말 도서관처럼 그냥 책을 담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꿈비터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좀 주요한 대상이 되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권장 도서? 처럼이라도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읽히고 그거에 관련해서 아이들이 뭔가 취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취향에 맞는 물론 그걸 뭐라고 하죠? 그런 그 무슨 학기? 권장도서? 아니 무슨 커리큘럼? 활동하는 거 요즘에 학습 활동? 뭐 그런 특별 거? 활동? 아니 특별 창의 활동 활동하는 거? 뭐 그런 거. 창의 체험 활동? 그런 걸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죄송해요. 학교 나온 지 제가 오래돼가지고. 학교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평화문화진지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부분, 뭐 거기 기존에 하던 워크숍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관련된 서적을 비치해 놓고 언제든지 와서 이런 서적이라면 여기서는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냥 기존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가 방법이지 않을까. 갑자기 걔네도 생각난 거 있어요. 지금 구민청 1층을 가면 생각하지 못했던 현상이 발생했어요. 뭐요? 뭐요? 구민청 1층을 딱 들어가자마자 1층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어르신들이. 네, 할머니 할아버지 잔뜩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경로당인가 싶을 정도라고 그 하더라고요. 지역에 지금 빈 공간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한다고 했을 때 그냥 하나의 컨텐츠라고 또 본다면 대상을 이제 좀 그때 치타야는 이제 50대로 했지만 사실 어르신들이 진짜 어딜 가나 지금 계속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구민청이라고 해서 조금 색깔도 화사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왔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들의 20명도 넘게 하루 종일 거기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앉아서 얘기만 하다 가실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좀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좀 뭔가 그 안에 사실 그런 서적 장기도 두고. 이런 다양한 취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언가 할 수 있는 곳이 하트도 있으면 좋지 치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컨텐츠로 좀 건강한 도봉이라고 하면서 도봉에 오래 살아가지고 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그랬어요. 뭘 그랬어요? 도봉에서는 도봉산역에 내리면 똥 냄새가 난다. 걸음 냄새가 난다고. 야, 너네 완전 시골이야. 사실은 이제 지금의 우리 아마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하나의 지금은 또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어렸을 때랑은. 저 어렸을 때는 내가 왜 시골이야, 우리 집 02로 시작하는데. 특별시야. 야, 나 이래봬도 서울 특별시 살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사실 지냈어서 한편으로는 그때는 무조건 나는 시내를 나가야 된다라는 게 컸어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애정보다는 시내를 꼭 나가야지만 나는 친구들과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었다고 표현하진 않을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가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시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놀다가 타면은 네.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도봉산에 내려주세요라고 하면 거기 공기 좋죠. 살기 진짜 좋죠. 이런 얘기를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공기는 들어요. 똑같지 않나요? 근데 제가 그래서 도대체 여기가 공기가 얼마나 좋다고 진짜 도대체 왜 이렇게 공기 타령이야라고 했는데 좋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기가 정말 좋대요. 근데 저희는 못 느끼면 괜찮아. 못 느껴도 돼. 근데 이게 근데 사실 다른 분들한테 이 지역에 유입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이런 부분으로서 좀 제안을 한다면 제가 또 올해의 목표가 건강한 삶을 살자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게 몸이 건강한 것도 있지만 사실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뭐 외적으로나 다 건강한 뭐 관계를 맺든 뭐 이런 거 이렇게 건강한을 달았어요. 그래서 도봉에 오면 도봉하면 생각나는 게 다들 도봉산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공기 좋다, 맑다 이런 거니까 맞아요. 공기 좋아요. 지금은 사실은 너희들이 이제 다 나이 먹어봐. 이제 다시 도봉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다시 도봉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면, 집값이 싸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제가 포장할 거예요. 결혼을 하자마자 신혼으로 네. 이제 신혼 재미에 푹 빠지기 좋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신혼 생활을 하기가 좋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제 직장이 멀잖아. 초등학교를 갈 때 되면 그분들이 나간다. 이런 점.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신혼 부부들이 처음에 터를 잡을 때 서울 안에서 인서울을 할 때 도봉구를 선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신기하다. 왜 신기해요? 아니, 직장도 멀고. 아니죠. 광화문에서 멀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한 시간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no. 지하철을 이용하세요. 지하철이 한 시간이잖아. no. 잠깐만 쌍문역 기준이에요? 네. 잠깐만. 도봉역 기준. 제가 동대문구에서 한동안 출퇴근을 했잖아요. 네. 제가 제 기억에서 출발을 하면 방학역에 25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지하철이. 도봉,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정확해. 예전에 시청 쪽으로 출퇴근을 할 때 지하철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합산 40분이면 돼요. 지하철까지. 저도 예. 시청으로 출퇴근한 적이 있었는데 네. 아무리 못해도 8시 15분에 나오면 딱 9시에 도착했어요. 근데 쌍문역 기준이에요. 근데 쌍문역에서 저희 집까지 15분 버스 걸리거든요. 그럼 15분 더 하면 1시간이에요. 뭐야 지금 뭐야? 이 형님하고 저하고는 거의 동네가 비슷한데 여기서 쌍문역까지가 20분이에요. 그냥 20분 잡고 가야 돼요. 저희 집도 쌍문역에서 잠깐만. 좀 걸어야 어디 돼요. 살아? 번화가 살아. 역세권이 그래서 좋은가 봐요. 그렇죠. 117님은 어디 사세요? 217님은? 저는 여기 금방, 여기서 5분. 5분? 예. 그래서 쌍문역까지는 15분. 그렇죠. 그래, 맞아요, 쌍문님. 아니 그래도 저쪽에 우이 신설선 생겨갖고 절로 넘어가서 맞아. 가는 게 신설동까지 오히려, 되게 네, 빠르던데. 되게 빠르게 가더라고요. 진짜요? 저 우이 신설에서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저희 나도. 집에서 되게 멀어요. 저도요. 멀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멀어요. 너무 한 번 멀어서. 타봤는데. 아, 그래요? 그러시군요. 아, 저는 제가 이거 왜 물어봤냐면, 저희가 하는 데가 방학 3동이잖아요, 여기가. 방학 3동인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방학 3동, 방학 2동, 방학 1동 이런 데랑 분위기가 다르대요, 동이. 맞아요. 예, 지역이 분위기가 되게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도봉구라 그래서 퉁치면서 뭘 하나를 딱 진행하는 것이 좀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이제 요즘 뭐 핫한 게 로컬이라고 얘기하는데 로컬도 더 세분해 가면서 거기에 맞는 뭔가를 이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층님. 네. 이제 바뀌었나 보네요. 약간 마지막에 약간 무거워졌지만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이런 책 하나를 읽고 동네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시작하기도 전에 책을 읽으면서 동네에 포커스를 두고 책을 읽으니까 되게 다양한 생각들도 많이 나오고 동네를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사소하지만 그런 거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고 2회 때 그러니까 3회죠. 네, 다음 다음. 3회 때는 말 많이 하자 일치라. 되게 자연스럽다, 그치? 당황스럽다, 그치? 저는 우선 앞선 이야기
이어서 마무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도봉구가 갖고 있는 그런 지역성, 이 지역 특색이 외지인한테는 굉장히 큰 매력일 수 있다라는 거. 아직 제가 도봉구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외부인의 시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근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고 큰 강점일 수 있다라는 거. 그걸 활용한 이제 지역 이런 활성화를 도모하면 네,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무리. I love 도봉. 네, 저도 도봉구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떠나고 싶은 곳이었는데 저는 지금에 와서는 진짜 좋거든요, 도봉구가. 그래서 친구들이랑 늘 얘기하는 게 여기서 우리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 생각보다 되게 즐길 것도 많고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재밌는 것들이 네, 진짜 많은 동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이 메어서 이 지적 자본론처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어떤 디자인을 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원대하다. 조만간 CCC 하나 세우시겠네요. 네, 생각을 해보는데 어디까지나 생각이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은 질문에 여기 디자이너가 되는 미래 했을 때 사실 제 옛날 꿈은 디자이너였었는데요. 패션 디자이너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디자인하고 창의력 있게 뭔가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 공부를 해야 됐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디자인이라는 이런 창의적인 생각에서 이제 벗어났었어요. 근데 이 지적 자본론이 있고 나서는 그 옛날에 내 꿈의 디자이너가 아닌 이제 내 삶의 좀 디자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래야 우리 지역도 같이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저도 이 도봉에서 끝까지 살고 싶다. 여기서 죽고 싶다. 살고 싶다 아니고 여기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 이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티셔츠 하나 꼭 해야 돼요. 너무 만들어줘. 도봉에 듣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도봉구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지적 자본론이라 했을 때, 우리 자체가 지적 자본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의 이 시간으로 인해서 진짜 앞으로 우리 도봉은 우리의 또 영향으로 이 임팩트 있게 영향을 줄지 않을까 원대한 꿈을 먼저 얘기하셨는데, 나도 가속다라는 거.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제 삶의 좀 방향, 이런 것들 좀 디자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마을 인싸클럽 2회였는데요. 굉장히 오늘도 재밌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3회에는 또 새로운 책, 사쿠마 유미코의 힙한 생활의 혁명을 읽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읽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으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마을 인싸클럽 2회는 마수다 문해학기의 지적 자본론 2부로 꾸며봤습니다. 마을 인싸클럽은 마을의 인사이트를 주는 책을 들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진이, 성희, 아마, 217, 락피디 님이 함께했습니다. 진행 이양, 연출 박영록,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